구독, 좋아요. 우선 초대석 하기에 앞서서 뉴스 간단하게 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결국 한미 정상회담이 미뤄졌죠. 불발이 됐습니다. 이재명과 트럼프의 만남이 언제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말이죠. 왜냐면은 그도 그럴 것이 당선 이후에, 이재명 당선 이후에 전화 통화조차도 지연이 됐어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보통 지난 문재인 정권 그리고 윤석열 정권만 보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통화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통화가 지연되면서 이 한미 외교 벌써부터 불안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죠. 보시면은 이제는 G7에서 패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더욱더 거세지고 있어요. 김지미 변호사가 오늘 펜앤마이크 아침 방송인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취임 직후에 정상 간의 정상들은 짧게라도 만난다. 여전히 미국의 외교 안보의 축은 중동이고 한국은 동맹에서 밀린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 김지민 변호사는 보통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국가 정상은 짧게라도 만난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심지어 지금 관세도 있지 않습니까? 관세도 있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취소 통보를 받았다. 통보입니다. 통보. 물론 호주나 우크라이나 정상과의 회담도 취소됐지만 한국 정권 교체는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패싱을 했으니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미국 외교 안보의 축은 중동이고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은 동맹에서 밀린 것이 아니냐, 이게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지난 윤석열 정권 당시에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정말 사이가 좋았습니다. 한미 외교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합격점을 줬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아니 불과 몇 년 지났다고 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만나지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예? 통화는 지연되고 예정됐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일정으로 인해서 조기 귀국을 했다고 하는데 막상 귀국하고 나서 뭐 한 게 있나요? 들려온 소식 있습니까? 뭐 귀국을 하고 나서 본인이 어쨌든 간에 뭔가를 정말 중차대한 일을 해서 이래서 귀국했구나, 그런 합리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럴 거면 왜 빨리 일찍 이재명을 만나지 않고 귀국을 했을까, 이런 얘기들이 의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장면 제가 영상으로도 있어요. 이따 영상 보여드릴 건데 지금 말고 이따 보여드릴 건데 삿대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심지어 쳐다보지도 않고 삿대질하고 있어요. 이재명 바로 옆에 마크롱이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 그리고 그 뒤에 또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을 쳐다보지도 않고 마크롱과 대화를 하면서 이재명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삿대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삿대질이 아니면 뭡니까? 근데 이 장면에 대해서 반응은 좀 보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이라면은 일단 부끄러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반응들을 보여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세계 정상들이 모인 무대에서 세계 무대에서 삿대질을 당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보고 그냥 이재명 표정 봐요. 이러고 있죠. 예? 항의를 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고 뭐 적극적인 액션을 취한다거나 같이 뭐 나를 왜 가르쳤느냐 뭐 이러면서 물어보는 것도 없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 극좌 진영은 오히려 저게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야 저게?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확실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만약에 지금 이러한 장면이 지난 정권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났다면은 혹은 지난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때 보수 진영 대통령이 저런 장면에 묶여 있었다면은 포착됐었다면은 언론과 방송들 그리고 극좌 진영에서 뭐라 말했을까요? 외교 참사 무례 부끄럽다 국격이 떨어졌다 이런 말하지 않았을까요?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가 이재명 정부가 지금 들어선 지 한 2주 3주 지났나요?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도 중점으로 해서 초대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 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니 우선 저희가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첫 번째 가장 원론적인 얘기부터 좀 나누고 네. 싶어요. 자막 첫 번째 준비 부탁드리고요.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됐어요. 그래서 이를 두고 뭐 패싱이다 아니다, 패싱이냐 아니냐. 근데 저는 패싱 여부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외교 참사냐 아니냐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G7에 가서 뭘 했습니까? 긍정적으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창피하죠. 창피하고 저는 일단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완벽한 외교 참사였다. 뭐 참담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요. 제가 의견을 드리기 전에 국내에 도배된 그 두 가지 뉴스를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예. JTBC에서 어젯밤에 보도했던 팩트체크랍시고 보도했던 뭐 G7 회의에는 공식적으로 초청국과 참관국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는 보도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네. 둘째로는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 조율 때문에 급하게 미국으로 귀국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럼프가 본인 SNS에다 글을 올렸어요. 나 그 휴전 협상 이런 거 관련 없고 다른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귀국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외신을 다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여기서 제가 팩트 체크를 좀 다시 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이번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단독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뭐 프랑스의 마크롱이라든지 독일의 메르츠를 제외하고서라도 뭐 영국, 캐나다, 이태리, 심지어 미국, 일본까지도 다 각각 정상회담을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뭐 국제 정세라든지 아니면 무역 협상이라든지 이런 주요 안건들을 충분히 논의한 것이 외신에는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JTBC나 국내 언론 보도와 달리 급하게 그렇게 귀국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정됐었던 예.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귀국을 해도 될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물론 바쁜 일이 있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미 난 G7 회의에 와서 소위 G7으로 알려진 주요 국가들과 각각 2, 30분씩 뭐 차담이라든지 아니면 식사라든지 그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그 나머지 시쳇말로 뭐 본인 느낄 때 뭐 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과는 바쁘니까 지금 중요한 거 많은데 이란이랑 이스라엘 그 휴전 문제도 있고 나중에 하자 하고 그냥 귀국한 거란 말이죠. 근데 특히 이번에 그 G7 회의가 더 문제인 것은 더 외교 참사인 것은 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인사하는 다자 외교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첫 세계 무대였잖아요.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뭐 호주랑 몇몇 국가도 있긴 합니다만 남아공이나 우리만 트럼프랑 눈인사도 한번 못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얼굴도 못 보고 왔어요. 캐나다까지 날아가가지고 네. 얼굴도 못 보고 왔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까 소개해주신 그 기사와 같이 5분 정도라도 뭐 러닝 타임을 떠나서 따로 뭐 차담이라든지를 준비하곤 합니다. 그것이 외교안보 라인의 능력이기도 하면서 또 그들의 역할이에요. 아니 심지어 논란되는 게 여러분 지금 통역도 예. 제가 그 단독 보도 난 거 보니까 언론 보니까 네. 통역조차 새로운 통역을 못 구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갔다는 거 아닙니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상태로 왜 간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했고 또 1대1로 단독 면담을 진행했어야만 왜냐하면 또 이것들이
사실 잠깐 그 5분만 러닝 타임을 떠나서 5분 그 단독으로 만나는 것만으로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따라서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한 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뭐 위성락 씨라고 음. 지금 뭐 북미 통으로 불린다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인물을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인사, 눈 인사조차 못했다는 것은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 글로벌 정세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또 트럼프가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을 어떠한 지도자로 보느냐를 정말 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자, 창피하죠.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그 잠시만요. PD님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자 링크를 보냈습니다. 해당 기사를 좀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네 편집방에 보냈습니다. 김혜경 여사 얘기를 하니까 예. 생각난 게 지금 오늘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 저희 페네말 가친 방송에서 김혜경 자리가 왜 거기에 위성락보다 우선이냐 오해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텐데 벌써부터 예?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어땠습니까? 문재인보다 앞서 걸었던 김정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비슷한 구도가 나온 거예요. 또 벌써 사진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예. 그러니까 우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은 통역도 제대로 새로운 통역을 못 구해서 결국 부랴부랴 지난 정권 때 쓰던 그 통역 그대로 썼고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 불발됐고 그리고 또 지금 채팅창에 나오고 있는데 호주 총리인가요? 네. 호주 총리한테는 얼굴이 잘생겼다는 소리를 외모 칭찬을 아,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칭찬을 저는 굳이 의문인 게 외모 칭찬 말고 다른 거 칭찬할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주의 경관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호주 뭐 자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것 말고 아 호주 뭐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나 어학연수 가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있다. 대학생 청년들도 많이 있다 이러면서 청년 얘기를 한다던가 그럼요. 할 주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외모 얘기를 한 거예요. 최근에 뭐 무역 협상이라든지 뭐 관세 전쟁이라든지 국제 정세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전혀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임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그 앞서서 사실 대통령의 선출이 되고 나서 원래는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 그래서 이전에 이제 내각에서 어느 정도 좀 인수인계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결국엔 본인들이 자처한 것이다. 본인들이 내각을 줄타넥하고 아무것도 인수인계 받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급하게 또 세팅을 해서 G7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준비가 안 되었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뭐 얼굴 얘기라든지 뭐 경관 얘기라든지 이런 표면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지는 바입니다. 자 지금 저 기사를 빨리 좀 띄워주세요. 네. 자 저기 지금 저희 모니터에 나오는데 김혜경 저 사진입니다. 왼쪽이요. 네. 아 저기 나오는구나. 네. 이 사진 보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죠. 여기 있습니다. 자, 저 사진. 김혜경 자리가 왜 거기에 위성락보다 우선 오해될 수 있다. 네. 김 여사가 돋보이는 사진 공개한 과잉 충성 의지 담긴 것이다라고 김기흥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국민의힘 대변인이죠 지금 김기흥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해당 사진을 좀 확대를 많이 해주세요. 네, 해당 사진을 클로즈업을 좀 해주세요. 해당 사진. 네, 이 사진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 드세요? 위성락이 그 아까 뭐라 하셨죠? 북미통? 그렇죠. 북미통으로 북미통이라 불리는 위성락보다 김혜경이 더 돋보이는 연출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김기흥 대변인의 지적은. 보도자료를 보니까 사전에 보좌관들이 위치를 다 지정하기 때문이다라고 대변인이 말을 했는데 원래는 그 북미통 외교 안보 라인이 대통령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여사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미국의 정상들 혹은 그 행정부의 실무자들과 아는 사이고 또 관계가 막역해야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수장을 그들에게 또 소개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북미통이라고 그렇게 임명 당시에 이재명 정부에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있는 당사자들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뒤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김기흥 대변인 말하는 것처럼
이재명 그 대통령에게 음. 잘 보이기 위해서 저 여사를 앞자리에 또 위치시킨 것이 근데 아닌가. 지금 저게 두 가지 측면이 보이네요. 김혜경 여사가 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할 때는 잠시 나와 있다가 다시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카메라에 같이 걸리고 싶었나 보죠.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왜 같이 공직자도 걸려야 되는 아니거든요. 공직자도 아닌데 국민들이 뽑았습니까? 김혜경 그렇죠. 여사를? 아니 지난 윤석열 정권 당시에 뭐라 말했습니까?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를 뽑은 게 아니다. 그만 나와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 나와요. 똑같이 돌려주겠습니다. 그럼요. 5년 내내 또 저 얼굴을 카메라에 걸리고자 하는 저 욕심과 저 얼굴을 꼭 봐야 된다는 생각에 아니 어이가 없어요. 고통스럽네요. 본인들이 하면은 뭐 본인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만 나와 국민들이 뽑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김혜경 여사는 괜찮은 거예요? 아니 이게 뭡니까 대체. 그래놓고 외교라도 잘하고 왔으면 말을 안 해. 그렇죠. 예? 한마디도 못하고 자 그냥. 저희 자막 두 번째 띄워주시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네, 세 번째 자막 자 이런 상황에서마저도 제가 모니터링을 좀 하니까 네. 극좌 진영 극좌들 뭐라 말하는 줄 알아요? 트럼프가 뭐가 중요하냐? 트럼프가 이재명 보고 도망친 거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뭐가 중요하네요. 한미 정상회담 뭐가 중요하네요. 이러고 있어요. 이 이런 얘기가 반응들 어떻게 보세요? 저한테 미리 사실 이런 반응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검색을 해봤더니 도망치는 미국 대통령의 협상쇼. 트럼프는 도피성 정치를 하고 있다. 어디 나온 말인지 아십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북한 외무성 담화문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북한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프레임으로 지금 미국에다가 씌우고 있는 상황이고 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전 믿고 싶지 않지만 일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만과 중국 갈등 뭔 상관이냐 중국에 셰시하고 대만에도 셰시하면 되지 할 때 박수 치던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반미라든지 뭐 개인적인 성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을 희화화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나라의 지금 대통령이 보여서는 안 될 태도죠. 아니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미국의 대통령이고 심지어 지난 트럼프 1기와는 다르게 압도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이 싹 다 이겼잖아요 지난 선거에서. 그렇죠. 트럼프가 지금 도망갔다 이런 걸 주장할 때가 사실 아닌 것이고. 아니 제정신이 아니고서 트럼프가 그리고 뭘 도망가요? 누구를 피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도망도 안 갔죠. 아니 트럼프가 누구를 피해서 도망갔다는 겁니까? 이런 프레임들을 제가 아까 그 북한의 매체에서 나왔던 얘기들과 같은 프레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 작금의 어떤 러우 전쟁이라든지 뭐 대만 중국 갈등이라든지 최근에 이란 이스라엘 그 충돌이라든지 이런 세계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는 딱 하나 미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희화화하는 것, 국민들이 이렇게 희화화하는 것 자체가 저는 비정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나아가서는 대통령이 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결국에는 이번 G7회의에서 트럼프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정상회담을 주최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인사도 한번 못하고 악수도 한번 못하고 돌아온 게 팩트고요. 이것은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단순히 외교 실패가 아니라 안보 리스크를 적나라하게 또 보여준 장면이지 않냐 이런 말씀 좀. 저희 동맹 국가가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미국 하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또 둘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요? 그 아프리카의 그 감비아. 그렇죠. 한감 동맹 그리고 이번에 G7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남아공 대통령을 제일 먼저 만났잖아요. 예. 남아공 대통령을 만날 시간에 그럼요. 조율을 좀 해가지고 미국과 제일 먼저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저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불가능했기 때문에 남아공 대통령을 봤던 것이고 아니면 그것이 안 된다면 주최국이라도 만났어야 되는 것인데 캐나다라도 만나던가.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캐나다에서 본인들이 만찬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만 또 배제하고 회의를 했다. 이런 얘기들도 또 계속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국내 언론사들에게 좀 각성을 요청드리고 싶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 보도가 안 돼요. 지금 언론들이 뭐 어떤 거를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냐면은 속보랍시고 이재명 왼쪽에 누가 앉았고 이재명 오른쪽에 누가 앉았다 이런 거를 기사로 쓰고 있어요. 그럼요. 아니 지금 그런 게 중요합니까? 이재명 왼쪽에 오른쪽에 누가 앉든 뭔 상관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뭐
뭐 트럼프가 급하게 미국으로 귀국을 해가지고 정상회담을 못했다. 우리뿐 아니라 뭐 호주도 못했다. 이런 식의 보도 자료만 나오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JTBC에서는 뭐 팩트 체크라고 하면서 우린 G7 뭐 참관국이 아니라 여기는 그런 개념이 없다. 우리도 그냥 그 중에 하나로 간 거다라고 했다. 이런 보도 자료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뭐 대변인으로서 사실 언론사들이 이렇게 규탄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측면들이 있다. 아니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을 해야죠 언론사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 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